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의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얼마 전 인터넷을 통해 중고 노트북을 샀습니다. 상태가 좋아서 꽤 높은 가격을 주고 샀는데 제 실수로 화면이 깨져 수리를 맡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맡긴 지 일주일이 넘어가도록 연락이 없어서 수리센터에 연락을 해봤더니 아직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 넘었는데 말이 되느냐, 관리자를 연결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관리자가 하는 말이 그 노트북이 분실물이라서 본사 차원에서 경찰 조사를 의뢰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보고 직거래를 한 거라 현금으로 결제를 했고 또 거래가 끝나고 나서는 연락처를 지워서 기억이나 흔적도 없습니다. 갑자기 범죄자가 되게 생겨서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이런 내용의 상담이 접수가 됐네요. 내가 중고거래 사실 요새 많이 하잖아요. 네. 중고거래로 노트북을 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도난당한 분실된 노트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건데 참 황당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러면 정말 너무 놀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모르고 자기는 중고 거래를 했는데 갑자기 범죄에 연루됐다. 근데 그것도 가해자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면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정말. 맞습니다. 정말 상담자분도 혹시 내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좀 두려운 마음이 크실 텐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담자분과 같이 모르고 이렇게 분실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에 내가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볼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민법 249조에서는 선의 취득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원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한다,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를 경우에는 이제 이론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모르고 산 상황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범죄에 대해서 몰랐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법적으로도 일단은 이론상으로는 선의 취득을 한 것이 되고 나는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닌 것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분실물인지 아닌지를 구매하기 전에 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상황은 좀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이분과 같이 만약에 이제 혹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니면 미리 확인은 못하더라도 내가 알자마자 뭔가 취해야 될 조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분실물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중고 거래할 때도 안전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고가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이제 추후에 내가 정말 몰랐다. 나는 정말 구매를 한 거다라는 걸 입증하시기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요새 중고거래가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중고거래 사기 문제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좀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런 안전장치를 좀 마련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의 취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선의 취득한 것이다, 모르고 구매를 한 것이다 라고 입증을 하기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왜 이론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문제는 이걸 입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가장 이 문구 중에서 이 249조의 문구 중에서 제일 걸리는 문구는 이제 과실 없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실 없이 내가 이거를 취득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몰랐으니까 당연히 과실이 없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범죄 물품이라는 느낌을 내가 조금 받았다든지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좀 찜찜한데? 근데 아무 상관없겠지라고 샀으면 사실 이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하면 구매했다는 거래 내역을 다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안전거래를 하기 여의치 않으신다면 그냥 뭐 현금으로 주고 서로 구두로 얘기하고 끝나면 정말 입증할 방법이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뭐
상품에 대해서 얘기한 카톡이라든지 뭐 문자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있어야 방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계좌 이체하시고 가급적 그런 증빙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현금으로 사실 만나서 직거래라고 하죠. 네. 이렇게 만나서 현금을 주고 물건을 받고 그 다음에 상대방 연락처를 지워버리면 사실 입증하기가 굉장히 네. 난감한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연자분께서 그러신 상황인 것 네. 같아요. 현금으로 줬다고 말씀을 하시고 네. 그리고 연락처도 거래가 끝난 다음에 다 지워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좀 입증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상담자분께서 일단은 하실 수 있는 조치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게시글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정말로 산 게 맞다는 다행히 판매한 사람이 게시글을 안 지웠다면은 그렇죠. 네, 그거를 보고 내가 이때쯤 연락을 했고 그래서 내가 발신한 내역이라도 뽑아야죠. 그 그렇죠. 사람한테 네, 했다는 걸 뽑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뭐 요즘에는 어디 가면 핸드폰에 내가 어디 갔었다고 체크가 찍히잖아요. 그렇죠. 장소가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게시를 보고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여기 가서 이거 현금 주고 구매했다는 거를 하나하나 입증을 하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노력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내가 그 어떤 글을 보고 거래를 했을 거기 때문에 그 글이 혹시 남아있나 확인을 좀 해보시면 사실 그 사람이 작성을 했고 그게 남아있다면 뭐 IP 추적이라든지 네. 충분히 수사기관에서 다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게시글이 있다면 그걸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정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내가 언제 어느 일시에 이렇게 가서 현금을 건넸다라고 하면 뭐 운이 좋으면 사실 CCTV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뭔가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라도 좀 입증을 해서 나는 정말 모르고 구매했다라는 점을 입증을 하셔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판매자분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는 아마도 이것을 도난 당한 물품을 본인이 취득을 해서 팔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절도를 해서 이거를 팔았든지 뭐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럼 처벌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본인이 정말 절도를 해서 한 거면 절도죄에 의율해서 그렇죠. 이제 판단을 받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트북이니까 여러 개를 작물로 이제 들어와서 작물을 취득한 것이다. 뭐 그러면 거기에 또 맞게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지금 노트북 한 개만 놓고 본다면 뭐 벌금을 좀 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물 취득인데 좀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은 정말로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죄죠. 네.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판매자는 절도를 했든 뭐 어쨌든 간에 사실은 작물을 갖다가 이제 파는 행위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요. 사실 중고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내가 부득이하게 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실 것은 내가 어떠한 증거를 좀 반드시 남겨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전에 하시는 것과 그리고 만약에 뭐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게시물을 찾을 수도 없고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그 중고거래 뭐 사이트라든지 그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그 업체에도 사실 문의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